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종목만 소개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대박주가 될 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 보호령인 그린란드 매입의사를 밝혔다. 집권 1기에 이어 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또 그 뜻을 드러내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린란드 독립을 전제로 자유연합협정을 체결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해당국 영토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약이다. 그린란드는 2009년부터 독립을 선언할 권리를 가졌지만 덴마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를 선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관광 및 히토류 채굴 등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주덴마크 대사를 발표하며 그린란드 매입 필요성을 밝혔다. 덴마크 정부는 공식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선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파나마 운하 통제 건회수 위협 등이 이어지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과거의 고립주의가 아닌 팽창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소식에 D&A링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네오디뮴 연구자석 제조 사업에 진출한 D&A링크는 고성능 연구자석 생산을 위해 세계적인 진공기술을 보유한 일본의 알박과 진공용해로 및 진공열 처리로 등 주요 설비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D&A링크는 탈중국 네오디뮴 연구자석에 대한 니즈가 급증하는 최근 시장의 상황에 맞춰 자체적으로 네오디뮴 연구자석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셈이다. 이상입니다. 히토류 관련주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토류는 에이디뮴, 디스프로슘 등 17가지 희귀 원소로 구성된 물질로 전기차, 구동모터, 풍력터빈, 가전제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히토류 기반 연구자석은 드론이나 전기차 모터와 같은 고온, 고효율 환경에서 강력한 자력을 제공하는 핵심 부품으로 글로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는 미국, 호주 등 서방 국가와 협력하여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D&A링크는 히토류 밸류체인의 다운스트림 가공 및 제조 부문에 집중하고 있으며 히토류 산화물 기반 금속 및 자석을 제조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왔습니다. 일본 히타치, TDK, 시네츠 출신 엔지니어들과 협력하여 고도화된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고온에서도 자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고자력 자석 제조 기술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에 위치한 공장에서 11개 주요 제조 공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25년 하반기 시생산, 25년 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히토류 제조 설비 부족을 공략하여 서방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며 이미 미국 내 3,000톤 규모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 라이너스 및 미국 MP 머트리얼즈와 협력하여 히토류 원재료를 조달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드론, 전기차, 선박 등 고사양 구동모터 자석 비중을 높여 고수익 제품 위주로 제품 믹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연구자석 수요는 2020년 11만 톤에서 2050년 75만 톤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동사는 연구자석 제조에 관한 11가지 주요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통해 고효율, 고품질을 위한 입계합성 공정에 관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고온에서도 자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단계별 사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시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약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초기 투자금 외에 최근 70억 원의 추가 조달 공시가 있었습니다. 미국 공장 설립에는 국내보다 1.7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미국 투자는 현지 자금 조달을 통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D&A링크와 같이 전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석 제조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을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당사를 방문해 논의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 유망한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의 전반적인 흐름이 하락세입니다.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반등을 했지만 121선 내지 241선이라는 강력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이렇게 저항 라인에서 밀리면 주가는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자리 모두 테마선에서 저항을 받고 밀린 자리입니다. 차트에 설정된 모든 이평선들은 강력한 저항 라인입니다. 저항 라인에서 밀리면 주가는 밑으로 흐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상승 추세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하고 21선을 돌파하고 테마선까지 돌파를 하였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 3개를 돌파를 한 셈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도 보입니다. RSI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RSI 추세선이 중심선 50을 돌파를 했습니다. MACD에서도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OBV에서도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을 따질 때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다 끝나고 새로운 상승 1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3파를 거치며 고점까지 우상향을 할 것입니다. 물론 상승 파동의 크기를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시황이 뒷받침이 되면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포의 적극적인 핸들링이 이어지며 예상 못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은 모두 세력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력들의 핸들링이 주가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언제든지 저점 매집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력들의 핸들링을 간파해야 합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작정한 시점을 노려야 합니다. 세력들도 마구잡이로 주가를 부양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이슈가 필요하고 테마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이 되고 이슈와 테마가 뒷받침이 되면 그 주식은 날아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입니다. 중간에 5일선이 살짝 깨지기도 했지만 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제가 상승 초입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최초 상승의 여러 조건들도 다시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캔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맥점들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던 이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제1원칙이 추세 추종의 원칙입니다. 주가 변동의 원리를 파악하는 제2원칙이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의 원리만 제대로 파악을 할 줄 알게 되면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지만 이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저항 라인이라 할 수 있는 241선까지 돌파를 합니다. 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딱 보아도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저항에서 밀리면 주가는 밑으로 흐릅니다.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합니다. 밑에서 반등할 때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저항에서 밀리자 밑으로 쭉 흘러버렸습니다. 중간에 기술적 반등도 있었습니다만 하락 추세 자체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달라진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볼베나 단선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앞에서의 상황과 달라진 것이 느껴집니다. 앞에서는 캔들들이 볼베나 단선에 밀착해서 같이 흘러내렸습니다만 하얀 원 부분에서는 볼베나 단선과 캔들들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등장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캔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입니다. 이런 정황을 보고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내야 이런 급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 큰 오빠 캔들이 뜨면 과감하게 진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볼베나 단선과 캔들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라는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41선과 이격이 좁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41선이 수평으로 전환이 되어진 것도 보입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빨간색 저항 라인을 살짝 돌파를 했지만 그 위에 저항 라인 즉 전고 라인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이 차트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자 전고 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시 저항에서 밀린다 싶으면 바로 매도를 해야 합니다. 미련을 갖고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차트를 줄여서 다음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대 양봉 이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거래량에서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뜨면 타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9거래일 이후 반등을 많이 하기에 9거래일 정도에서 타점을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대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지지라인이 형성되고 지지라인이 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타점을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지지라인을 따로 긋지 않더라도 지지라인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색선을 깨고 캔들이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로 계속해서 이 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회색선이 일목균형표 기준선입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지지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 후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지라인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곧 반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또 저항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5일선이 깨어졌습니다.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합니다. 조정 후 반등할 때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도 보입니다. 과감하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자 전고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전고 돌파 이후 이 전고 라인이 깨어지지 않고 반등을 하면 이 주식은 날아갑니다. 다시 말해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지지라인은 깨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지라인에서 반등할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삼각수렴도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은 힘의 폭발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원칙은 삼각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할 때 타점을 잡아내야 하지만 지지라인이 깨어지지 않을 때 타점을 잡아내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제 이 종목은 권리락 이후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거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히토류 관련 국제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진 종목입니다. 상승 모멘텀에도 강도가 있습니다. 국내적인 이슈보다는 국제적인 이슈가 더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히토류 공급을 위해 트럼프가 그린랜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이슈가 아닙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이 기업의 가치는 더욱 부각되어질 것입니다. 즉, 지금 주가 상승이 시작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타점을 잡고 쭉 끌고 가다가 5일선이 깨어지면 매도하고 조정 후 반등할 때 다시 잡으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